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29일 밤 8시 19분입니다.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닙니다. 소프트 데이터는 앞으로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왜? 당파성이 아주 심합니다. 소프트 데이터는. 특히 미시간 관련 지수는 무조건 이렇게 마이크 대고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안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파성 때문에. 그러나 파워는 소프트 데이터를 안 봅니다. 하드 데이터를 보죠. 다음 주에 하드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드 데이터. 하드 데이터가 나오면 애틀란타 GDP는 마이너스 2.8, 이 마이너스 2.5 금요일날 찍힌 거. 그거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올라가고 4월이나 5월이 되면 특히 4월은 텍스데이에서 소비력이 약간 줄고요. 계절성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은 1월, 2월은 소비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계절성 때문에. 그러나 3월부터 소비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4월 달에는 4월 초 소비력이 살아나다가 텍스데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좀 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5월, 6월부터 소비력이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네?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계절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계절에 따라서 지금 조금 안 좋은 거고 당파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미시간 심리지수 뭐 이런 것들 어떤 심리지수 관련 소프트 데이터 즉 전화로 해서 물어보는 이런 개념들은 좋게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전화 받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트럼프 싫어하는데 세상 망하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요? 일론 머스크 싫어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잖아. 머리 두수로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머리 두수로 돈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인당 1개인데 맞죠? 인당 하나란 말이에요. 머리랑 1개란 말이에요. 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과반수가 돈 없는 사람일 건데 그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올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정치 성향이 민주당인데 세상 망한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 거를 믿으면 안 돼요. 하드 데이터를 믿어야 됩니다. 하드 데이터. 하드 데이터. 한번 볼까요? 하드 데이터. 저도 이거 환경에서 퍼왔고 그 다음에 싱킹 알파 자료를 보면 여기 NFP 있죠. NFP가 135K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파고에서도 140K. 이게 하드 데이터예요. 이게 진정한 뭐죠? 스태그플레이션인지 경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를 표현을 리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NFP가 140K인데 무슨 경기 침체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경기 침체의 정의를 여러분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대놓고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트넷 기준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트넷 기준으로 경기 침체의 정의는 뭘까요? NFP가 50K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50K 이하로 나와야 하드 랜딩 이 적용이 되면서 10년물 채권금리는 3.5 이하로 바로 채권금리는 3.5 이하로 바로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달 NFP가 151K, 이번에 컨센 135K, 웨스파고 140K, 그러면 버퍼값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못해도 100K 이상은 나옵니다. 100K. 100K 이상이면 뭐예요? 이게 연착륙이지 무슨 경기 침체입니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경기 침체의 정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NFP가 50K 이하로 들어가야 경기 침체라고 대놓고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10년물이 3.5 이하로 바로 폭락을 해버리고. 채권 금리만 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걸 리얼하게 보여주잖아요. 안 그래요? 경기 침체 아니에요. 계절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불확실성일 뿐이에요. 자, 경제지표로 만약에 경기침체 뷰가 안 나오면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부자들이 돈을 안 써야 되는데
그 미국의 부자들이 돈을 안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폭락을 해버려야 됩니다. 주가가 폭락을 해야 그때야 소비가 줄어듭니다.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까 모를까요? 알까요? 기관사에 다 의뢰를 할 건데 결국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이런 거는 기관사들이 정보값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저는 약간 차이 시간을 두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금 아니에요. 오려면 5월이나 조금 경기 침체가 진짜 빨리 오면 5월 메디엄 케이스로 따지면 7월 이후 윤재성 CIO 그분께서는 내년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아니에요. 그냥 불확실성에 의해서 증시가 하락하는 것이지 그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면 계절성에 의해서 저는 증시가 천천히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천히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우리가 만약에 경기 침체라고 정확하게 점을 찍으려면 다가오는 4일날 NFP가 정말 50K가 아니고 100K 이하, 100K 이하인 98K 이렇게 찍히면 그때는 5,500 이하로 뚫릴 수 있어요. 왜?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그러나 4일날 NFP가 100K 이상이 나오면 연착륙이지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스태그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 시기에는 유가가 항상 올라간다고. 원유 같은 경우도 CTA가 숏을 쳤다가 다 쳤기 때문에 CTA가 매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원유가 뜨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원유가 뜨면 CTA는 어느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CTA가 원유를 숏을 쳐버립니다. 하면 물가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원유 가격 올라가는 거 이거 CTA가 다 내뱉었으니까 CTA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스페큐레이터 그 투기 세력들이 붙은 거예요. 투기 세력이 붙어서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라고 CTA 방향성을 이용을 해서 CTA가 이제 매수를 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CTA가 숏을 쳐야 되는 거죠. 매수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원유 가격은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투기꾼은 어떻게 할까요? 옵션 세력들은 원유 숏 치는 겁니다. 그러면 원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가 파동성을 그리는 거예요. 파동성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려면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들었듯 미국에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중동의 아랍의 봄이 와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세일가스를 엄청나게 퍼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스태그플레이션은 확률적으로 오더라도 7월 이후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7월 이후냐? 바젤3가 시행됩니다. 여러분들이 AI, 챗GPT 이런 데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7월부터 미국 바젤3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한 3년간 제가 바젤3 시작되면 미국 박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연기 됐어요. 그 바젤3가 이제 7월에 시작이 됩니다. 바젤3가 7월에 시작이 되면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확 줄어듭니다. 대출 승인율도 10%, 10에서 15% 줄어들고 그 전에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처음 말을 해드리는 건데 7월부터 미국 바젤3 들어갑니다. 대출 급감합니다. 대출이 급감하면서 진짜 그때서는 뭐죠? 경제지표가 좋게 찍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계절적으로 미국 시민들이 돈을 안 쓰는 시기예요.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3월이니까 계절성에 의해서 돈을 많이 쓰는 시기. 돈을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갈수록 상승세기형으로 한 못해도 5월이나 6월까지 돈을 많이 쓰는 시기이고 현재 미국에서는 보숙련자들에 대한 비자를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 이민자는
보이는 즉시 추방을 하고 있고, 그 반대로 고숙련자에 대한 외국 이민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그 비자를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왜 생각을 안 하실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오길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저번 달보다는 낫겠죠. 저번 달보다는 낫지만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비로 폭락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